안녕하세요. 저는 광화문에 있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30 중반의 평범하지 않은 듯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는 원격 근무가 가능해서 기본적으로 출근이 필수는 아닙니다. 회사가 집에서 가깝다면 좋겠는데 집에서 사무실까지 출근만 1시간 이상 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원격 근무가 잦은 편이고 보통 주 2회에서 3회 정도 원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홍대, 강남 혹은 판교 등의 여러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자주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격 근무 자체가 어색했는데 이런 생활을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서울이나 근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주 가는 강원도나 멀리 제주도에서도 이런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일주일 원격 근무를 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작정 떠나서 일해보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규칙을 지킬 수 있을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일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업무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떠나온 설레임을 잃지 않으면서도 일할 수 있을까? 일주일 내내 카페에서만 일할 수는 없어서 우선 가까운 코워킹 스페이스를 검색했습니다. 춘천의 제일약방, 강릉의 파도살롱, 태백의 무브노드를 처음 검색했습니다. 첫날은 춘천에서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춘천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남 휴게소에 들러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가는 길에 다산생태공원에 들렀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더 좋더군요. 서울에서 가깝고 경치가 좋아서 날씨 좋을 때 드라이브 나오거나 데이트 장소로 훌륭할 것 같았습니다. 30분 정도 산책하고 나오다가 KBS 드라마 촬영팀을 마주쳤는데 구경하고 싶었지만 갈 길이 멀어서 바로 출발했습니다. 다산 생태공원에서 출발해 2시간가량 운전 후 춘천 제일약방에 도착했습니다. 옆에는 간판이 없어서 처음엔 문을 닫은 줄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약국인 줄 알 것 같아요. 내부는 카페처럼 아늑하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깔끔했고 화장실에서 음악이 나오는 건 참 좋았습니다. 큰일을 해결해도 밖에서는 모르겠죠. 제일약방 매니저님께 안내를 받고 24시간 이용권을 결제한 뒤에 출입카드를 받았습니다. 출입카드가 있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짐을 두고 이동하기 좋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료들과 커피는 모두 무료이고 컵은 사용 후 각자 설거지하면 됩니다. 매니저님께 근처 맛집으로 맞은편 건물 식당과 근처 실비막국수 1호점을 추천받았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제일약방에서 도보 3분 거리의 실비막국수로 향했습니다. 매콤한 일반 막국수를 생각했는데 백설탕과 식초, 겨자를 넣고 비벼 먹는 색다른 맛의 막국수였습니다. 제일약방 근처 골목길입니다. 어렸을 때 생각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밤에는 조금 무서울 것 같았어요. 식사 후 10분 정도 산책하고 바로 제일약방으로 돌아와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반까지 일하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근처 소양강 스카이워커를 보러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소양강 스카이워커는 제일약방에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도보 이동하면 됩니다. 경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일약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반식당이라는 곳이 보였습니다. 외출한 군인들이 저녁을 먹길래 맛있을 것 같아서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6,000원짜리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 실수로 2인분 시킨 줄 알았어요. 조금 많긴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제일약방으로 돌아와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살짝 떨리는데 타자를 칠 때마다 책상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라고요. 밤 11시 반까지 더 일하고 강릉 파도살롱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약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하루 10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제일약방은 24시간 사용 가능하고 출입카드를 찍으면 문이 열립니다. 속초나 강릉에서 밤바다를 보고 자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너무 졸려서 설악휴게소에 들려서 잠을 청했습니다. 가끔 멀리 드라이브 나오면 조수석에서 자는데 생각보다 아늑하고 좋습니다. 답답할 수 있으니 창문을 살짝 열고 차량용 모기장을 씌우면 벌레 걱정 없이 잘 수 있습니다. 아침에 속초 휴게소 모습입니다. 밤에는 어두워서 몰랐는데 완전 산속이네요. 다시 이동하다가 중간에 한계령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하조대 해수욕장이 보입니다. 운전 중이라 영상에는 미처 담지 못했는데 중간에 굉장히 멋진 해수욕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와봐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릉 파도살롱에 도착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매니저님이 식사하러 가셔서 저도 맞은편에 있는 원성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볶음밥을 먹었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알고 보니 주변에서도 맛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파도살롱으로 들어가서 매니저님께 안내를 받았습니다. 24시간 이용권을 결제하고 출입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문이 항상 잠기기 때문에 출입카드를 꼭 소지해야 합니다.
역시 노트북이나 짐을 분실할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오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일하는 맛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7시까지 일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강릉 금학칼국수입니다. 파도살롱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걸었습니다. 강릉 오면 꼭 먹어야 할 음식으로 소개받았는데 역시 맛이 좋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파도살롱으로 복귀해서 11시 이후까지 일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문은 제가 닫았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손님인데 제가 마감을 하네요. 이날은 9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차량 이동 후 주차를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파도살롱으로 짐을 챙기러 이동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2시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역시 처음 이용하는 손님인데 제가 오픈을 했네요. 아침 8시 반 정도에 강릉 파도살롱에서 태백 무브노드로 출발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노트북에 있는 자료로 메일 발송 요청이 있어서 잠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무브노드가 5분 남았는데 주변이 아직 산속이라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역시 도착을 하니 산속이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산속에 있는 게 더 좋았습니다. 무브노드 대표님께 간단하게 안내를 받고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산속에서 이런 공간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성 터졌습니다. 오전에 업무를 조금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일하시던 분들과 근처 진태원이라는 중국집을 찾았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밥이 조금 늦게 나왔는데 짬뽕밥과 탕수육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탕수육은 무브노드 대표님이 사주셨습니다. 점심을 먹고 업무를 하다가 집중이 잘 안 돼서 근처 구문소라는 곳을 추천받았고 40분 정도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웅장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세요. 저녁 8시까지 업무를 하고 잠시 1층에서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혹은 멀리서 잠시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령대와 상관없이 독립영화를 준비하거나 사진관을 운영하거나 빵집을 하시는 분들이 오셨었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 저녁은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놀면서 일한다는 무브노드의 철학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은 8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무브노드 대표님이 곧 없어질 테니까 꼭 구경하라고 해서 다음날 아침에 태백 화강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태백시 최초의 아파트로 4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곧 철거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백을 뒤로 하고 안동으로 출발했습니다. 안동에는 스페이스 마라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규모나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외진 곳에 있는데 주변에 흔한 편의점도 없더라고요. 대신 근처 마을에 동네 슈퍼와 농협마트가 있긴 합니다. 차량이 없으면 이용하기 좀 어려울 듯 싶었습니다. 역시 담당자께서 안내를 해주셨고 추가로 시내에는 경북 콘텐츠 코리아 랩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코워킹 스페이스도 경험하고 싶어서 3시까지만 이용하고 바로 이동했습니다. 경북 콘텐츠 코리아 랩입니다. 담당 부서로 찾아가서 여쭤봤는데 1층이 오픈 공간이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사용하더라고요. 와이파이는 잡히는데 콘센트가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긴 힘들 것 같아서 1시간 정도만 일하고 대구 창조경제단지로 출발했습니다. 대구 창조경제단지 안에는 503 창업카페라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대구로 진입하니 모노레일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운전 중에 아래에서 모노레일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대구 창조경제단지 안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단지 시설이 서울이나 판교보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정말 좋았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뒤쪽으로 작은 건물 입구가 보입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1층에 503 창업카페가 있습니다. 같은 층에 큰 전시장도 하나 있는데 일하다가 구경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두 곳 모두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합니다. 담당 매니저가 항시 대기하고 있고 분위기는 서울이나 판교 코워킹 스페이스와 비슷합니다. 이날은 이동시간이 많다 보니 7시간 정도만 일했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찜질방에서 자야겠다고 생각했고 12시 정도에 엘리바덴 찜질방을 방문했습니다. 찜질방은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인데 생각보다 시설도 좋고 푹 잤습니다. 참고로 다음날 아침에 찍은 영상입니다. 대구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했고 중간에 간단히 점심을 먹었습니다. 2시 직전에 대전에 있는 공유공간 벌집에 도착했습니다. 담당자께 안내를 받았고 주변에 카페도 소개받았습니다. 공유공간 벌집이 다른 사업들도 같이 하면서 협업기업들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공유 공간이라고 합니다.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비용이나 운영 방식은 아직 미정인데 근래에 가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1층에는 협업 카페도 있고요. 당일에 행사가 있어서 저는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지하 1층도 공유 공간이고 대관도 가능한데 코워커들이 적어서 보통은 대관용으로만 사용하고 당일 오후에 행사도 실제 하더라고요. 오후 6시까지 일하고 근처에 있는 칼짬뽕을 먹었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엄청 맛있었습니다. 처음이라 그냥 먹었는데 주문할 때 숙주를 많이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같네요. 자,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처음에 정했던 3가지 규칙이 잘 지켜졌을까요? 첫 번째,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일할 수 있을까? 토요일 일정 때문에 늦지 않게 복귀해야 했던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평균 8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실제로 다른 분들도 8시간 이상 업무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조용한 카페나 코워킹 스페이스 같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업무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업무 퍼포먼스는 평소에 일할 때와 거의 같았습니다. 공개하긴 어렵지만 작업 내용은 추후 팀원들과 공유했고 평소에 일주일치 업무 분량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도가 높은 편이라 능동적으로 업무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퍼포먼스는 사람에 따라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떠나온 설레임을 잃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을까? 역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새로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공간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설레이는 순간들이었고 제가 집돌이라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정말 즐겁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특히 수요일 태백 일정까지는 최고로 인상 깊고 즐거웠어요. 조금 창피한데 집돌이 인생 처음으로 이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앞서 얘기한 3가지 규칙을 지킬 수 있다면 근처 코워킹 스페이스에 자리를 잡고 평일에는 오후까지 업무하고 저녁 시간과 주말에 그 지역을 여행하면 어떨까 싶네요. 물론 원격 근무가 가능해야겠지만 요즘에 원격 근무를 도입하는 회사도 많아지고 실제 인식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꼭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용했던 코워킹 스페이스 정보와 사용한 경비는 고정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